자, 오늘은 일출은 계사일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사일주를 한번 살펴보면 일지자의 이 사화라는 것은 여름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기운이죠. 이 사화는 육양입니다. 육양. 육양 다음에 오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름 시생이 되는 거죠. 자, 오 밑에는 뭐가 있냐면 병기정이 있잖아요. 이 기토라는 것이 이 뜨거운 기운을 가운데서 조절하고 중화시키는 바로 이름이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부터 이름이 시생되기 때문에 이 사화라는 것은 양의 끝부분이죠. 마지막까지 치달은 기운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라는 게 있어요. 이 해라는 것은 뭐냐면 육음이란 말이에요. 육음. 음이 갈 때까지 간 기운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에서 어떻게 돼요? 일양이 시생한다 그 말이지. 그죠? 육음 다음에는 일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와 해는 결국 뭘 뜻하느냐 하면 변화의 수다. 변화를 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주의 일지 자리에 사나 해가 있는 사람들은 이 일지는 뭐예요? 배우자 자리잖아. 배우자의 변화수가 있다 그 말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회는 우리가 오온육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오온육기. 그 중에 이 육기 중에 이 사회라는 것은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품목이다 얘기하거든. 그런 품목. 결국 뭐냐면 이 사라는 것은 바람이다라는 거죠. 바람. 바람 품자를 의미해요. 이 사나 해는 바람이다 그 말이야. 바람이다. 그래서 어때요? 항상 어디로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역마적인 성향이 강한 기운이 바로 사나 해다 그 말이지. 바람이거든. 바람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개사를 보면 변화무쌍해요. 개수 자체도 사방팔방 뻗어나가는 그런 기운이잖아. 항상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사오미 여름으로 들어가는 이 뜨거운 사화 육양의 기운이 밑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개수를 계속 끌어 넘치게 만들고 있잖아. 그럼 개수가 뜨거워져 가지고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이 사 중에는 뭐가 있냐면 무경병이 있죠. 무경병. 근데 이 개수와 무토가 어떻게 되냐 하면 무게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게합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뜨거운 기운으로 이 육양의 기운으로 끊임없이 뜨겁게 조율하게 이 개수 물기운을 데우고 있는 그런 형상이잖아. 그죠? 그러니 이 개수는 무토와 만나 무게합화로 열로 퍼져나가는 그런 기운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한마디로 개사라는 것은 자유로운 영혼이다. 구속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 지장간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정관이거든. 그리고 정인이죠. 그리고 병화라는 것은 정제야. 희한하게 틀을 갖추고 있죠. 정관, 정인, 정제 이렇게 틀을 갖추고 있다 그 말이지.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해. 그런데 이 속에서 이러한 기운들이 내 틀을 만들어서 나를 구속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 근데 개사가 살아가야 될 것은 편하게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은근하게 이 무게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항상 이 개수는 무토를 쫓아가거든요. 합의됐다는 것은 항상 향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지. 어떻게? 정관의 마음. 정관의 마음이라는 것은 명예잖아. 그리고 관직. 완전히 나의 틀을 갖춘 거죠. 나의 틀이 강하단 말이야. 은근하게. 특히 우리 사라는 것은 뱀이거든. 뱀은 우리가 사문성이다라고 얘기해. 사문성. 그래서 뭐 이렇게
뱀의 기운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문서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의 뭐 교사라든가 교수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쪽과도 인연이 많다고 말이거든요. 국가의 녹을 먹는 그런 기운과 가까운 것이 바로 이 사다. 쉽게 말하면 권력형이라는 거지, 권력형. 이런 것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강하게 내 속에는 잠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이 정제가 재생관하고 있죠. 그리고 정관이 어떻게 관인 상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제와 정인이 재극인하고 있단 말이야. 재극인. 재극인이 뭐예요? 이 정인이라는 것은 영혼, 맑은 영혼이거든. 어린 영혼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인의 마음은 순수해요. 맑은 영혼이라는 것은 정신 자체가 순수하다 그 말이지. 그런데 이 정제라는 기운이 재극인하고 있으면 이 순수한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거거든. 여기에 눈이 멀어서 내 마음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정제 따라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지. 특히나 이 병화가 천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걸록이죠. 그리고 이 무토와 병화는 같이 가잖아. 무토 역시도 같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걸록이다. 걸록이라는 것은 이것이 정관이잖아. 이거는 정제죠. 걸록이라고 나라의 녹을 먹는 거라는 거죠. 그죠? 내 관직이, 내 직장이 나라의 녹을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지. 이 직장명이 되겠죠. 그죠? 직장생활 잘합니다. 그리고 이 사라는 자체가 정제잖아. 정제. 따박따박 들어오는 일정량의 월급직이다 그 말이지. 일단은 일지자리에 내 자리에 정제를 깔았다는 것은 항상 돈이 들어있다. 어디 가도 월급식으로 항상 내가 안정적인 수입이 되는 그런 돈이 항상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그럴 일이 생기는 거고, 없어졌다가 또 다시 그 돈이 들어와. 또 임계와 임수와 이 계수는 이 사하고 묘하고가 뭐냐면 천을기인이거든. 천을기인. 일지자리가 천을귀인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계사일주를 일기격이다 라고 얘기하잖아. 이 일주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 살아간다는 얘기지. 그만큼 계사일주가 굉장히 좋은 일주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정제, 정관, 정인 올곧게 들어있잖아. 이게 먹고 살아가고 사회생활 하는 데는 너무나 안정된 명이지만 계사일주 자체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사화 자체가 천을귀인이니까 항상 돈은 안 들어지겠죠. 얼마나 좋아. 그렇지만 이 정제가 지금 여기 걸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의 줄기가 상당히 강하잖아. 그 뿌리가 상당히 강하죠. 강하다 보니까 내가 계속 이 정제적인 마음이라든가 재성에 눈이 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을 다치고 내 마음과 관련 없는 또 이런 쪽을 또 찾아서 갈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문제가 좀 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계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또 직장생활 하더라도 걸록으로 녹을 먹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이면서 또 계사일주의 남명은 어떻게 써요? 이 사화가 정제, 나의 아내고 배우자 자리죠. 그 자리가 뿌리가 아주 튼튼한 걸록이니 직장생활도 잘하면서 물질적으로 안정을 가지고 또 재물이 있는 그런 귀인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여기가 귀인 자리니까 그죠? 그런 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명에 있어서는 여복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여명 입장에서도 내 배우자 남편은 어때요?
근록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나랏밥을 먹고 직장생활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을 만날 수가 있겠다. 이미 지금 지장간에 무게합으로 와 있잖아. 그죠? 그러니 이렇게 멋진 남편을 맞아 들일 수가 있지만 문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라는 것이 육음이라고 그랬죠. 양이 갈 때까지 갔고 음이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변화의 수를 맞이하게 된다. 어떻게? 중년에 이르러서 이 배우자가 바뀔 수도 있고 변화가 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정인을 한번 보면 경금이잖아. 장생이네요. 아니 그러니 이 근록에다가 정제나 정관이 근록에다가 지금 이게 정인이 장생이 있어. 이야 대단하죠, 그죠? 문서적으로라든가 남들로부터 끊임없이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 어? 왠지 하는 짓이 이쁘잖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특히 윗사람들이 나를 많이 이뻐하고 칭찬해 주겠죠, 그죠? 그리고 정의는 학문이잖아. 이 공부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뭐라도 자꾸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대신 꾸준하게 가야 되겠죠, 그죠? 이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생의 자리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계사일조는 어머니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어머니가 나에게 물신양원으로 잘 챙겨주신다는 거죠. 아버지도 어때요? 아버지도 근록이네. 내 아버지는 근록으로 녹을 먹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를 잘 뒷바라지 해줄 수가 있다. 계사일주는 정말 복받은 일주죠. 그죠? 자, 여명에 있어서 자식은 을사네요. 그죠? 지금 이 계수라는 것은 무슨 운동을 하느냐면 계수하고 간목은 무슨 운동한다고 그랬어요? 해묘미 운동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산하는 것은 사에 상충되죠. 이것이 바로 역마의 역마살이다 그 말이지. 역마살을 이 계사일주는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론가 어떻게든 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2운송으로 보면 여기가 태지거든요. 태지. 근데 지금 이 자식 자리는 을사의 목욕자리잖아. 목욕자리. 목욕자리면서 태지에 놓여 있거든. 을사도 살랑살랑 바람이잖아요. 그죠? 아지랭이 같은 거고. 그런 기운이 태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안하죠. 그죠? 태라는 것은 아직은 어리고 순수하단 말이야. 순수한 영혼이잖아. 순수 영혼. 이 자체도 그죠? 그리고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절태는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어리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많이 안 것 같지만 새로운 어떤 일이 탁 닥쳤을 때는 일단 불안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돼 있어. 동요를 한다고 말이지. 동요를. 그죠? 아닌 것 같아도 내 속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근데 자식이 지금 목욕자리에 있으니까 아주 끼도 많잖아. 욕심도 많고. 이 사활을 가졌다는 건 욕심이 많은 명이거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은근하게 나만의 고집적인 면도 강한 그런 기운이면서 나만의 그런 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은 어려. 불안하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이 자식을. 특히나 엄마의 자리가 중요하죠. 잘 케어해주고. 이런 애들은 뭐라고 욕하고 뭐라 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타이르고 또 챙겨주고 달래주고 말로서 예쁘게 친구처럼 대화해주고 다정다감하게. 그러면서 이 아이의 재능을 끌어나갈 수 있으면 이 아이가 커가면서 을사의 끼의 재능이 드러나겠죠. 그 끼를 잘 살려주시면 된다 그 말이죠. 아셨죠? 자, 여명에서 을사면 남명은 어때요? 남명은 아까 무토였죠.
여기는 완전 끌록이네. 태지의 끌록이다 그 말이지. 본인은 뭔가 다 안다고 하지만 끌록적인 면에서 그죠? 아직은 어리다 그 말이지. 어리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미성숙돼 있다는 거야. 그것을 계사일주 부모가 잘 끌어다 주면 반듯한 자식이 되고 뭔가 세상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근록적인 그런 자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태지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경험 미성숙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러한 경험의 수치를 많이 쌓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거지. 어떤 면 정제로서의 면도 쌓았고 정관을 했으면 뭐 정인을 했으면 뭐도 꾸준한 이 경험을 토대로 누적되게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제의 제국인이라는 이것도 경험을 해보면서 내 마음 크기의 그릇을 많이 키워 나가야 된다. 정인의 그릇이 커야 되잖아. 그래야만 이 재성도 담을 수가 있는데 정인의 그릇이 작으면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까 계사일주는 역마살이라고 얘기했잖아. 바쁘게 사시면 돼요. 이러는 와중에서도 여행도 좀 다니고 바람도 좀 쐬면서 그리고 역말살과 관련된 직업을 내가 선호한다면 훨씬 더 계사일주로서는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사일주는 매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 틀에 매이지 말고 지금 지장간에는 다 그 틀이 강하게 나와 있잖아. 내가 예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결과를 소중하게 여기고 늘 결과를 쫓아가는 거거든. 그런 틀을 좀 벗어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윤곽의 틀을 벗어나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 틀에 쌓여가지고 항상 그 틀에 매몰돼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윤곽의 틀을 벗어나서 이 시공을 초월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계사일주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사시면 너무 좋아요. 자유로운 인생. 이 개수 자체도 뻗어나가는 기운. 이 사화 자체도 살방팔방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기운이잖아. 그런 삶으로 마음을 좀 역량을 키워가지고 스케일을 좀 키우고 해서 이런 자유로운 틀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좀 자유로운 인생을 즐기고 또 이런 경험치를 풍부하게 해 나간다면 계사일주로서는 좀 완성된 삶을 살아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사일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